가끔은 아무도 없는 우주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 전에 우주에 대해 미리 알아놓는 게 좋겠죠? 오늘은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는 다양한 우주 상식 탑5 소개합니다. 인류보다 먼저 우주로 간 개의 정체와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 멸망 가능성은 맨 마지막에 소개할게요. 우주 관광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같은 상업용 우주비행 회사가 앞다퉈서 우주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 관광을 통해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10여일 정도인데 인생은 알 수가 없죠. 만약 관광객이 우주 여행을 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주에서 우주선 고장 또는 특정한 이유로 사망했다면 유엔이 결의한 우주법에 따라서 우주선과 승무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우주선의 관할권을 가진 나라가 조사 권한도 갖게 되는데요. 법적 문제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건 시신 처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시신 전용 가방이 없기 때문에 우선 우주복에 시신을 보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우주복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해도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우주 공간에 내보내는 방법은 시신이 우주 쓰레기가 되어서 우주를 떠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썩 추천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행성의 시신을 매장하는 방법은 그 행성 환경에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고려되지 않고요. 화장 방식은 우주 생활에서 필요한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네요. 현재 나사는 영하 270도로 시신을 냉동시킨 후에 지구 귀환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주사업, 이름만 들어도 큰 돈이 들어갈 것만 같죠? 큰 돈을 들인다고 모두 미션에 성공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최근 무려 600억 원을 들인 우주 프로모션이 한순간에 불꽃으로 사라지는 순간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최근 소형 인공위성 스타링크 49기를 발사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스페이스X가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서 2019년부터 발사하기 시작한 위성군이고요. 현재까지 총 2,000개 가까운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쏘아 올린 49개의 위성이 지자기 폭풍의 영향을 받아서 예정된 궤도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건데요. 지자기 폭풍은 태양풍의 영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일시적으로 교란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미션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요. 지구 대기에 재진입한 위성 40기가 실제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모습의 영상이 푸에르토리코에서 포착됐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이 영상은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한 스타링크 위성들이 대기권에서 불타 소멸되기 직전의 모습을 담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위성 40기를 잃어버리면서 본 손실은 무려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든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중국. 외계인 분야에서도 남다른 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천문학회 이사장이자 중국 과학원 우샹핑 원사는 공식 자리에서 호주의 천문 망원경을 이용해서 외계 생물체가 보낸 신호를 수신했다고 주장합니다. 우 원사는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인류의 과학기술이 아직 외계인을 발견한 만큼 진보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외계인을 향한 중국인의 관심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동진시대에 쓰여진 중국 고대 신화 모음집 수뷰기에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외계인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달팽이 모양의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배가 물에 가라앉지 않았다. 배에 탄 사람들의 키가 10장, 즉 3.3m에 이르고 새와 짐승의 털에 감싸여 있었다. 시황제는 그들을 목격하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진시황 초기에 현대문명 수준을 가진 외계 생명체가 황제 앞에 나타났고 진시황이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믿고 있죠. 진시황이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로서는 상상도 어려운 무기를 만들기도 했고 만리장성도 쌓았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외계인을 향한 부심도 엄청납니다. 구이저우성에는 축구장 30개 넓이의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인 일명 하늘의 눈이 존재합니다. 약 1,120억 원을 들여 만든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중국 과학원이 외계 생명체의 신호를 수집하고 있죠. 2021년 여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망원경인 스카 건설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우주, 그 멀고 깊은 우주를 인류보다 먼저 들어가 본 개가 있습니다. 라이카란 이름의 개인데요. 1957년 미국과 치열한 경쟁 중이었던 소련은 살아있는 동물을 우주로 보내고 이를 통해서 우주 탐사와 미사일 기술을 자랑하고 싶어 했죠.
이때 이용된 동물이 바로 최초의 우주견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유기견 라이카입니다. 라이카는 우주로 향하기 전 3년 동안 끔찍한 훈련을 받았다고 하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공간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채 가만히 앉아 있거나 높은 중력을 견딜 수 있는 원심기 훈련 등을 받았습니다. 인간도 견디기 어려운 훈련을 버틴 라이카는 스푸트니크 2호를 타고 결국 우주로 나아갔고요. 조련 과학자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라이카에게 이는 비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라이카가 일주일 정도 우주여행을 하다가 안락사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었죠. 2002년 당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과학자는 라이카가 우주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유기견이었던 라이카는 유독 사람을 잘 따르는 온순한 개였다고 하는데요. 우주 공간이 인간에게 줄 영향을 미리 알고 싶었던 과학자들에게 라이카는 매우 적합한 희생양이었던 셈입니다. 폭 10km의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천문학자들과 소행성 충돌을 앞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그린 넷플릭스 영화 돈 룩업,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만약에 이 영화의 내용이 실제가 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미국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 2명이 지름 10km짜리 소행성이 충돌해도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예상 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논문을 보면 폭 1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약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충돌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겠지만 인류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멸종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예컨대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대기에 진입하는 즉시 최악의 경우 지구 대기 온도가 300도까지 치솟으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불에 타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영화에 등장한 소행성 파괴 기술을 통해서 폭 1km 미만 크기로 조각을 내 지구 대기에서 모두 타버리게 하거나 핵미사일로 소행성을 격추해서 궤도를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해서 멸종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두 과학자의 주장입니다. 아마겟돈 방법은 어떨까요? 영화 아마겟돈에서는 시추공이 소행성에 착륙해서 구멍을 뚫은 후에 행성 내부에 핵폭탄을 심어서 터뜨리는 방식으로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을 막죠. 하지만 이건 현실성이 낮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핵무기를 모두 다 써도 모자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만약 소행성을 잘게 부수거나 궤도를 변경하라는 시도가 모두 실패한다면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해저 또는 지하 벙커입니다. 수중이나 지하에서 생명체를 지키는 것이 인류를 포함한 여러 종의 생존을 위한 현명한 방어 전략이라는 거죠.